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대한민국 취준생을 위한 핵 이득 방송. 극심한 취업난 취준생에게 드리는 비타민 같은 방송. 타당 통통탕탕.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안녕하세요. 이발소 매니저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발소 영업실장 개그우먼 이희경입니다. 기똥찬 인사관리 전문가 박기찬입니다. EBS 토목달 대표 강사 김정훈입니다. 저기 네? 다들 눈 좀 뜨시죠? 네. 아 잠깐 정신 차려. 이희경 정신줄 놓지 마. 지금 눈이 거의 한 반 정도 감겨 있거든요. Wake up, wake up. 지금이 1시 정확히 새벽 1시 19분 12초 13초 14초를 지나가고 있네요. 네. 벌써 자정을 원래라면 넘겼어요. 이 시간에 집에서 뭐 하세요? 이 시간이면 집에서 못 본 드라마 다운받아 보고 있겠죠. 진짜요? 이 시간에? 독거노인은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가지고. 잠이 잘 안 와요. 한 4시쯤 돼야 이제 고요하고 자아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그때 이제 잠이 듭니다. 늦게 잠자리에 드시는구나. 네, 요즘 들어서 이 사이클이 약간 깨져가지고 네. 너무 늦게 자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늦게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매주 금요일 날 녹음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다음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네. 이렇게 새벽까지 하고도 바로 이제 잠자리에 고투 슬립 하면 되잖아요. 고루 슬립. 네. 네. 오늘이 지금 월요일이죠? 네. 아, 오늘 월요일이구나. 네, 오늘 월요일 이제 녹음인데 화요일 다들 내일 일정 있지 않으세요? 이제 화요일이 됐죠. 화요일이죠. 예, 화요일이 네. 됐죠 이제. 스케줄로 확인해 봐야겠다. 야, 저는 오늘 그냥 EBS에서 자고 네. 아, 숙직실에서. 숙직실에서 자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오전에 라디오 생방도 방- 있으시잖아요. 예. 아, 맞네. 바로 방송이 있군요. 영어 할 수 있다. 캔. 음, 청취율 조사 기간은 끝났습니다. 정훈쌤이랑 기찬 전문가님은 내일 또 다른 스케줄이 있으세요? 저는 뭐 또 학원 출근해서 학생들하고 또 만나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도 시간은 1시까지 가면 되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잠은 좀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만 내일 행복한 프리 타임이 되겠네요. 오 마이 갓. 부럽습니다. 그럼 오늘 3-4배 더 열심히 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열정을 쏟아 부어서. 네. 저희 이렇게 자정 넘긴 시간까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살짝 잠이 몰려올 듯 말 듯 하는데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밤에 아예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합니다. 네? 뭐 걱정이 좀 있으신가 봐요? 저는 진짜 배고프면 잠에 안 오거든요. 혹시 다이어트 하시는 분 아닐까요? 이분이 제가 기사를 하나를 봤는데 네. 혈중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 수면 장애가 있다고 아. 하네요. 그래요? 왜 그런 거지? 그 기자 얘기를 봤더니요. 네. 수면을 관장하는 뇌관이라는 부위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비타민 D 섭취를 위해서 네. 낮에 나가서 햇빛 좀 많이 봐야겠네요. 그러게요. 네. 햇빛을 봐야 된답니다. 지금 순간 지금 우리 프로그램 여유만만 아니면 제가 좋은 아침. 비타민. 예. 그래서 제가 D를 찾아봤더니 햇볕을 못 쬐면 계란이나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하네요. 의학 박사 같으신데? 그러게요? 저도 요즘에 잠이 잘 안 오고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네. 그 몸이 뻐근하고 네. 좀 이렇게 좀 찌뿌드드하다라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건 혼자 살아서 그래요. 그건 제가 DKNY병에 걸렸거든요. 아니 근데 우리 진짜 태연 아나운서 너무 잘생기고 그러게. 네. 생각 깊고 그러게. 네. 사람이 이렇게 좋은데 네. 왜 진짜 우리 몰래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제가 칭찬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네. 되게 민망한데 네. 오늘은 연애 진짜 안 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뭐 야. 어떻게 노력하는데? 어떻게 노력하는 건데요? 소개팅 앱을 깔았어요. 하지만 네. 소개팅 앱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 민망할 것 같아. 실제로 만나면. 그런 사람이 그걸 깔아? 아니 왜냐면 요즘에 그 본인의 얼굴 점수 평가받는 게 유행이라고 해서 태연 아나운서는 사진이
특히나 잘 나와요. 사진을 올리면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까 별점을 해보셨어요? 궁금해서 올렸는데 네. 다행히 심사를 통과할 정도로 받았어요. 이야. 그거 뽀샵 좀 할 줄 알면 다 알잖아. 뭐 그렇긴 하죠. 뭐 소개팅 앱을 통해서 만난 인연이라도 사랑하는 이가 생기면 꼭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봄이니까 더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주시고요. 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취업 준비하다가 몸이 좀 찌뿌드드하다, 너무 피곤하다, 힘들다 네. 하시는 분들은 잠깐 시간 내서 이발소 이제 귀에다가 꼽고 청취하시면서 같이 산책도 좀 하시면서 네. 햇볕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비타민 D와 같은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타민 D와 같은 오늘의 주인공 또한 만나볼까요? 이 D가 결핍된 오늘의 주인공?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요. 이력 중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발소 손님은 돌아온 취준생 30살 돌취생님의 이력서입니다. 돌취생. 어감이 꼭 그 돌 플러스 아이 뭐 그런 느낌도 나는데 진짜 이렇게 부르기도 하나요? 네, 이게 취업난 속에 생긴 신조어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입사를 했다가 퇴사하고 취업준비생으로 새롭게 돌아온 돌싱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고 또 요즘에는 중고 신입이라는 얘기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중고 신입. 제가 들어본 것 중에는 퇴준생도 있습니다. 퇴준생. 퇴직을 준비하는 사람. 퇴직 준비생. 근데 지난번에 우리 기찬 전문가님이 취업을 뭐 이직을 준비한다고 할 때 엄청 비웃으셨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냐고. 네, 이직을. 어떻게 준비해요? 퇴직을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퇴준생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어떻게 준비하지?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뭐라고 쓸지 이제 고민하면서 장문 연습하고. 어떻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했지만 네. 너무너무 씁쓸한 건 신조어들을 들을 때마다 좋은 신조어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돌취생, 공취생, 청년실신. 그러니까 너무 맞아. 좀 부정적이고 슬픈 내용들만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워요.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현실을 반영한 거니까 뭐 받아들여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럼 돌치생님의 사연을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돌치생님은 남자분이라고 하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달 전에 돌아온 돌치생입니다. 저는 교육업계에 재직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이들이 밤늦게 카톡으로 질문해도 답변을 다 해주고 시험 기간에는 함께 밤을 새울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교육업계가 너무 싫어졌어요. 새로운 분야로 도전을 하고 싶어서 2달 전에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하고 나니까 다시 지원하는 과정이 참 막막합니다. 사무 아니면 물류 분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일단 지게차 운전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돈을 안 벌 수는 없어서 한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사감으로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2년 안에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발소에서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교육업계에서 일을 하시다가 사무 물류 분야로 이직을 원하시는데 지게차 운전 자격증까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완전 다른 분야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열정적인 분이면 확실한 것 같은데 예. 정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굉장히 놀라운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에 학생들과 함께 밤을 샌다는 건 네. 일단 불법이거든요. 진짜? 학원은 밤 10시까지밖에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 따로 학원 안에서가 개인과의? 아니라 따로 봐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마 함께 밤을 샜다는 거는 카톡으로 질문 받아서 답변해주고 뭐 그랬다고 하니까 뭐 제가 방금 했던 얘기는 농담이고 메신저로만? 그만큼 이제 애정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분이 도대체 교육업계를 떠나시겠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는
건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성실히 일했는데 새로운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걸 보면 분명히 이 교육업계에서 지친 이유가 있을 것 이유가 같아요. 있을까? Why? 그러게요. 네. 그래서 또 오늘도 전화 연결 같은 거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지금 새벽 1시 28분에 지금 전화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밤샘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숙사에서 네. 뭐 알바하는 동안에는 전화 연결이 안 될까요? 뭐 글쎄요. 한번 좀 요청을 한번 해보죠. 일단은 교육회사에서 물류회사로 이직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은 다 뭔가 매치가 잘 안 돼서 네. 그러게요. 이분을 빨리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저는 한편으로 근데 이분이 2년 안에는 이직을 꼭 성공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즘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만두고 나서 당장 내가 옮기고 싶고 네. 이게 약간 디졸브되는 기간이 있으면서 바로 끝나자마자 다른 회사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쉬는 텀이 싫어서. 네. 근데 이분은 그래도 2년이라는 계획을 세우고서 하셨다는 건 네.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세웠고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정해서 나갈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느낌상. 또 하나 해석할 수 있는 게 그 기존의 직장을 다니면서 딴 직장 알아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네. 이음새가 없이, 그러니까 이음새 없이. 근데 이분은 2년 내에 하고 싶다는 얘기는 역으로 또 해석을 해보자면 그동안 했던 교육업계가 정말 싫어서 네. 잠시. 싫어서 나와서 알아본다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이 지금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저희가 발로 쓴 이력서 소환해 볼까요? 발로 쓴 이력서 소환! 컴온요. 돌치생님의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상단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라고 작성을 해주셨어요. 학력은 서울 K대학교 수학 전공을 하셨고 4.5점 만점에 3.08점의 학점을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을 보면 1년 2개월 동안 M스터디 학원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셨고 3년 동안은 D코칭 홈스쿨 대리로 일을 하셨어요. 대외 활동 내역을 보면 6년 동안 봉사 동아리에서 와. 활동을 하셨는데 대학 내 청소 봉사, 노인 장애인 복지관 목욕 봉사, 그리고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도우미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교육 사항을 볼까요? CS 트레이닝을 받으셨는데 고객 만족 서비스를 위한 방법 교육, 비즈니스 매너 교육을 이수를 하셨고 한국 리더십 센터에서 피닉스 마케팅 세미나 그리고 리더십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네. 내 마음의 중심 잡기를 위한 강의를 수료하셨고요. 보유 자격증을 보면 방과 후 지도사, 진로 코칭 지도사, 부모 교육 지도사, 2종 보통 운전면허, 모스 아웃룩 파워포인트 자격증이 있고 네. 워드 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보유하셨네요.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초안 프로젝트 이발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돌취생님의 이력서 첫인상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합격각, 불합격각, 빠밤. 저는 물류 분야로 취업을 원하신다면은 불합격. 사무로 지원을 하신다면은 합격. 그렇게 나눠서 보시고요. 네. 저는 불합격. 저도 불합격. 저도 불합격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3명은 불합격, 희경 씨는 반반. 사무라면 합격, 물류라면 불합격. 네. 왜 이렇게 주셨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물류 분야로 지원을 할 때 일단 관련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어떤 직업별로 요구되는 소양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물류 센터면 일단은 저는 또 어느 정도 또 몸으로도 네. 좀 뭔가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력만 보면은 저는 일 시키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못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방과 후 지도사, 진로 코칭 지도사, 부모 교육 지도 내가 지도를 맡을 것 같아. 뭔가 직원을 뽑았는데 내가 여기서 왠지 훈육당할 것 같은 그냥 여러모로 이 사람하고 일하면은 좀 내가 뭔가 편하게 동료로서 일하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선뜻 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무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어떤 지도사라든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체계적인 그 교육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사무직은 어디를 들어가시든 좀 이렇게 좀 소양이 완전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사무직은 합격, 물류는 불합격.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왜 다들 불합격이라고 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뭐 물류 특히 이제 이번에 경력사원으로 옮길 텐데 경력사원이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경력이 있냐는 거잖아요. 네. 물류나 사무 쪽에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경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력서만 보면 호감을 주는 이력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절대 피곤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네. 기찬 쌤 의견에 100%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절대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피곤하시다. 저도 이게 관련성이 좀 없고 네. 사무 분야라고 했는데 사무 분야의 영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범위가 엄청나게 네, 넓죠. 그렇죠. 여기에서 대체 뭘 맞아요. 이야기하는지를 맞아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분은 어떤 딱 한 분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 교육업계가 아닌 그 어느 맞아요. 곳에서 맞아요. 일을 하고 싶으신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왜냐하면 된다? 이제 밥벌이를 또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사무 분야면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뭔가 오피스 워커로서 이렇게 네. 펜을 잡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건데 네. 그럼 물류에서도 물류 관리나 뭐 운영 뭐 아니면 이걸 정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몸을 쓰는 것보다는 네. 그러니까 관리직에 더 가까워야 되는데 맞아요. 아까 또 지게 자격증은 운전차를 네. 자격증 자격증 건 또 지게 운전차, 현장에서 지게차 운전. 시계 운전자. 지금 뭐가 이렇게 바뀌었나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교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두 글자를 이렇게 당겨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자격증은 또 오히려 그러게요. 현장직에 어울리는 네. 또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그것부터 하니까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현장직을 원하는지 네. 아니면 사무직을 원하는지부터. 아니 근데 저는 이태원 아나운서의 그 놀라운 해안을 그 감동 있게 받아들이는데 이분이 이렇게 지원하는 부서가 사무물 이렇게 막연하게 쓴 거는 네. 요즘 취업 준비생들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안 쓰는데 네. 4년 지금 몇 개월입니까? 4년 2개월이 돼 경력이 있으신 분이 지원하는 부서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쓰는 거는 네. 참 좋은 이미지는 주지는 못하네요. 그럼 정말 기산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난 교육에 너무 질렸다. 그러게요. 떠날 수만 있다면 네. 어디든 좋다. 네. 그 얘기를 내가 했어요. 정신 차려. 혹시 제가 얘기할 때 이 얘기 내가 한 거다 싶으면 오른팔을 들어주세요. 그거 좋다. 그거 아니 좋다. 평소에는 낮에 할 때는 정리를 참 잘했는데 이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고 평상시 밤새는 거하고 지금 방법이 달라져서 혼자서 계시다가 평소에 밤에는 누워서 그냥 눈만 빠끔빠끔 뜨면서 그리고 채널 돌리면서 이렇게 드라마 있었는데. 보다가 이게 또 말을 하려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왜냐면 누군가에게는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피곤은 잠시 저 안드로메다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어머나. 지금 우리 돌치생님도 아. 같이 나를 세고 계시대요. 또 전화 지금 연결하려고 아르바이트를 또 하고 전화했었나 있으니까. 봐. 네네네네. 기숙사 사감 알바 하시느라고. 음. 아.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네. 저 그리고 이거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대외 활동 항목 보면 봉사 활동을 6년이나 하셨어요. 네. 봉사 활동 정말 좋은 거고 요즘에 또 봉사 활동 이력을 적으라는 회사가 많이 있는데 네. 이직에 찌들어 있는 제 관점에서 본다면 예전에 우리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뭐 스펙에 대해서. 네. 네. 그때 소위 말하는 8대 스펙 중에서 가장 쓸모없는 스펙 중에 하나가 봉사활동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때도 저희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게 누구나 다 써가지고 오니까 별로 차별점이 없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거죠. 네. 봉사활동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네. 전 네. 없는데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대부분 다 봉사활동을 써가지고 있어서 이걸 네. 가지고 뭔가 조금 내가 차별화적인 서류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돌치생님이 이력서 맨 상단에다가 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 이렇게 써놨어요. 네. 이거 보면 그래도 열정만큼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인정? 근데 진짜 인정. 음. 네. 동의?
저는 너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받아주세요. 동의.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에.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동의, 보감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럼 뭐 다시 해주세요. 동의, 보감. 오케이. 못 따라가겠네. 정말 어렵다. 근데 태어나는 이런 신조어나 이런 패턴 새벽 4시까지. 그래서 그렇구나. 이종격투기 이런 거 자주 보시는구나. 야. 근데 저는 이분을 꼭 만나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네. 이분은 분명히 너무너무 평소에 열심히 사셔가지고 한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다 놔버리고 그런 싶은 거예요. 분인 아, 것 같아요. 네. 예. 느낌에. 그러니까 열심히 산 만큼 뭔가에 대한 어떤 그 배신감? 배신감. 어떤 사건에 대한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면 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냥 번아웃 됐는데 네. 지금 근데 이렇게 또 좀 쉬면서 다른 진로를 탐색하시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글쎄요. 들어요. 그러게요. 지금 잠깐 소강 상태고 네. 예, 이게 휴식을 통해서 이제 다시금 내가 원래 하던 일로 돌아가고 그 보람이 또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네. 제 느낌이. 오랜 그 강사 경력으로 네. 미루어 봤을 때 희경 마담님 승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추정컨대. 아마 근데- 사람한테 되게 많이 다쳤거나 네.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 생각 있으시면 저희 학원으로 나중에 한번 모실게요. 오. 수학도 가르쳐요?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재수하는 학생들 데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열심히 가르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과외를 하면서 정말 4, 50점대 받던 학생을 네. 제가 몇 달 동안 가르쳐서 90점대를 만들었는데 오. 제가 바로 잘렸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어머니랑 오셔가지고 네. 이제 혼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자기주도 학습을 가르쳐주고 퇴직을 받았습니다. 그 공부만 가르쳐서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가요? 그리고 저희 학원에 오시면 저희 그 점심 급식으로 랍스터도 나와요. 정말요? 오. 좋은 회사네. 우와. 진짠데. 근데 태어나는 인생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요. 왜 자꾸 버림받고 열심히 해도 내쳐지고. 나 속상해. 우리 오늘 소개팅 돌치생님. 앱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돌치생님도 어. 정우쌤 회사에 이제 랍스타가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그럼요. 한번 연락해 보시면 또 식사 한번은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 뭐. 근데 이분이나 지금 태연 아나운서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이게 그 일본 작가의 얘기잖아요. 네. 인생에 들어가 있는 비스킷은 다 똑같은데 네. 누가 어떤 비스킷을 빨리 먹냐 늦게 먹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아나운서도 인생 전체에 대한 행운은 똑같은데 그동안 내쳐졌으면 네. 이제 후반기에 그걸 다 모아서 와, 누군가에게 노년이 사랑을 완전 받는 꼽히겠다. 엄청난 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 비스켓을 제 치아가 튼튼한 20대, 30대에 먹고 싶다고요. 근데 틀니 끼고 먹으면 맛을 잘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먹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곧 올 겁니다. 제가 저기 임플란트라도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작가님이 사전에 전화 통화를 하셨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 네. 스포츠 상품 마케팅이라고. 또 새로운 거네요. 그럼 이것도 네, 물류랑 또-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또 그러니까 전혀 다른 분야인데, 이거는? 지게차하고 어떤 아니면은 그 운반 물류하기 전에 어떤 유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이게 스포츠 상품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싶으신데 아. 그거의 전 단계로 이제 물류 쪽을 알고 싶다. 그럼 이 분은 이 사무 물류라고 작성을 해주신 게 최종적인 종착지가 아니라 중간 기착지 정도로 볼 수 있는 거네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그러면 더더욱 지게차 운전 자격증은 그렇죠. 아무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요? 아니요. 저는 다르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그래요? 지금 스포츠 상품 마케팅 쪽을 제가 봤을 때는 또 요렇게까지 나오니까 앞에 걸 조금 더 변경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서 에이 아무데나 가자 이게 아니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포츠 상품 마케팅이라는 하나의 그 종착지를 제2의 내가 노년까지 쭉 하고 싶은 일로 잡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떤 스포츠 마케팅은 그 전에 지게차를
뭐 이렇게 자격증을 따시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종착지로 가기 위해서 유통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그 물류회사의 경험이 있어야 또 그 마케팅을 잘 운영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다 취득을 하신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차분히 계획을 세워서 나가시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밖에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면접 박람회에 갔는데 인사 담당자분께서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잘 된다고 하셔서 이걸 그럼 그 따려고 한다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귀가 얇으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치생이면 취업준비생하고 좀 다른 조건이 필요한데요. 지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마케팅을 보면 물론 물류가 포함이 되죠. 큰 틀에서 보면 근데 사실은 물류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전혀 다른 업무거든요. 직장에서. 지금 또 스포츠 상품 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물류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더 큰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선생님, 근데 스포츠 상품은 뭐예요? 스포츠 마케팅은 제가 들어봤는데 그건 뭐 프로야구를 스포츠 용품 이런 거 아닐까요? 뭐 유니폼이라던가 아니면 야구공, 모자, 야구 배트, 그런 거 스파이크 뭐 이런 용품.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 라켓, 테니스 마케팅. 라켓 이런 거겠죠.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육업에 계시다가 강의하시다가 왜 갑자기 스포츠 마케팅으로 이렇게 이분이 스포츠 체육 쪽에 선생님하고 원래 싸운 거 아닐까? 원래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스포츠 관련 업종에 진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다 싶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야구를 정말 좋아해서 야구 구단 들어가서 마케팅 업무를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케팅을 할 거라면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가서 하자라고 생각해서 입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분도 아마 내가 무슨 일을 할 거라면 차라리 평소에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었던 분야를 해보자라고 생각해서 스포츠 상품 쪽으로 진로를 정하신 게 아닐까. 근데 왜 물류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분을 보면은 좀 뭔가 스포츠 상품 마케팅을 딱 정해놨는데 바로 직진을 하는 느낌이 안 들고 맞아요. 뭔가 많은 길을 돌아서 산을 능선을 타고 정상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기사쌤 이렇게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취준생들 중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요. 굳이 꼭 이렇게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전략을 썼는지를 좀 궁금하네요. 왜 그런지 저도 궁금하네요. 이 취업 전략 실행 단계라는 게 먼저 1단계가 특정 직무를 선택하는 단계. 이때는 직무 적성을 파악을 하고 미래 시장성을 좀 감안해서 특정 직무를 선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을 해야 한답니다. 이 직무에 대한 개요서를 탐독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용어를 체득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특정 산업을 선택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시장성 있는 산업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정보의 기록과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목표 기업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그 기업에 대한 기사를 수집을 하고 특히 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기업의 담당자를 접촉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것도 유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 5번째 단계가 특정 직무 경험을 익히는 건데요. 관련 카페나 동아리에 참석하거나 인턴,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관련 경험을 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원을 실질적으로 해서 서류 전형 그리고 다음으로 면접 이렇게 과정을 거치고 초기 정착 단계를 겪어 나가는 게 제대로 된 실행 단계라는 건데 이게 제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자료가 그럼 저 방금 뭐라 그러려냐면 이거 박희찬 선생님이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려 했는데. 그러면은 제가 본의 아니게 책 읽어드리는 파트를 하게 되네요. 본의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박희찬 전문가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분은 이런 단계보다는 지금 너무 돌아가는 길을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분이 가장 처음부터가 지금
우리가 좀 애매하잖아요. 어떤 직무를 더군다나 1년 4개월을 물론 학원업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경력하시고 친구분 계실 텐데 특정 직무 어느 직무로 갈 건지 이렇게 헤매면 뒷부분은 더 헤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을 왜 선택을 했는지를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저는. 네.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혹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겠네요. 먼저 고독한 취준생 응원 프로젝트 코너 들어보고 나서 네. 돌취생님의 자기소개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우리 취준생들한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는지 확인해 볼까요? 어느 주가 취준생에게 보내는 거죠? 고독한 취준생 응원 편지? 안녕하세요. 더 밸류즈 정진호 소장입니다. 20년 전 96년도 여름부터 97년도 봄까지 저는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었는데요. IMF 직전이라 취업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아이도 낳아서 정신적인 압박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8시간을요. 회사 로비 바닥에 앉아서 기다린 적도 있고요. 떨어졌고요. 마음이 급해서 아무 데나 들어갔다가 하루 만에 그만둔 일도 있었습니다. 1년 정도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나서 공기업, 현대, 연구원 교수, 창업까지 비교적 순조로운 변화를 20여 년 동안 겪어왔네요. 돌이켜보면요. 96년 여름부터 다음해 봄까지가 추억이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과거의 시간이 추억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지만 지금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추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 멋있으시다. 이분은 제 지인 되시겠습니다. 멋있으시네요. 또 우리 기찬 쌤의 지인분들은 말씀을 하나같이 굉장히 예. 방송인처럼 잘하시네요. 네. 이분은 방송도 좀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기찬 쌤은 끝에 또 말에 특징이잖아요. 그랬죠? 이런 것처럼 이분도 약간 그랬습니다. 약간 끝에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 본인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셨어요. 네. 특히 오늘 또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돌취생님한테 큰 뭔가 메시지를 준비하신 것처럼 적절하게 이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20여 년 동안 여러 곳을 옮겨 다니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앞으로 10여 년 동안 더 열심히 옮기도록 노력해 봐야겠다. 많이 남았네. 다짐을 하게 되네요. 듣고 싶은 것만 듣자. 내가 봤을 때 아직도 비스켓이 저 뒤에 많이 있어. 비스켓을 채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메시지 듣고도 저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그리고 이직 준비생 여러분들 많은 힘을 받으시고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원하시는 것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네. 고독한 취준생 화이팅! 다음 이 시간에도요. 고독한 취준생 응원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